네, 금주의 말말말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이슈의 중심에 섰던 수많은 말말말 그 한 자리에 모아서 정리해 봅니다. 이종훈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말말말 주인공 누굽니까? 네, 첫 번째 말말말의 주인공은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인데요. 네. 권성동 의원이 지난 월요일에 말했던 말입니다. 이거 안 들어가야 되는데 로 뽑아봤습니다. 아, 그게 무슨 말입니까? 뭐가 안 들어가야 된다는 당시 얘기죠? 상황을 오디오로 직접 들어보시죠. 예. 윤석열 후보 지지가 아닌 입당 촉구 성명입니다. 총 42분의 국회의원이 참여해 주셨고 당직을 맡고 계시는 주요 당직을 맡고 계시는 의원님들은 아예 처음부터 접촉을 하지 아니하였고 당직 맡고 계신 분들은 접촉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명단 보면 전주에 오는 대변이 들어가 있었어요. 전체로 당직 잡으시네. 이거 안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당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은 처음부터 접촉도 안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주시의 원내대변인의 이름이 명단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덕분에 성명서에 참여한 의원들의 숫자가 좀 바뀌게 됐는데요. 계속 바뀌었어요? 네, 계속해서 바뀌었어요. 잠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요. 지난 월요일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네. 여태까지만 해도 이제 국민의힘 소속 42명의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을 촉구했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네. 오디오로 들으신 대로 이 성명서 작성과 발표를 주도했던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 이런 행동이 개파적인 행동으로 오해받을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서 예. 아니다. 성명서 참여에 당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과 다른 대선 주자 캠프에서 있는 의원들은 다 제외했다. 아하. 이런 방침을 세우고 아예 처음부터 접촉도 안 했다. 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예. 하지만 이 말을 들었던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은 처음부터 접촉도 안 했다고 했는데 원내대변인 이름이 왜 들어가 있죠? 아하. 그러자 권성동 의원 굉장히 당황하면서 명단 보더니 잘못했네? 이거 안 들어가야 되는데? 오호. 이렇게 말했던 장면입니다. 그 기자도 상당히 눈썰미도 좋고 명단에 대한 그 사전 인지도도 아무래도 상당히 높았네요. 이 국회 기자들 같은 경우에 네. 소속 그 전담 정당이 있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을 그 전담하는 뭐 출입 기자들이기 때문에 네. 전주 의원은 뭐 원내 대변인이니까 기자 바로. 입장에서 자주 보는 이름이잖아요. 아,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원내 대변인 이름이 있으니까 뭐 당직 맡고 있는 사람들 접촉 안 했다면서 예. 왜 원내 대변인 언제부터 원내 대변인이 당직이 아니었지?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한 권성동 의원의 해명 나왔습니까? 해명 뭐 이럴 때 쉽게 하는 말 있죠. 네. 실무자가 실수했다. 착오다. 실무진의 착오다. 네. 그래서 이제 권성동 의원이 처음에 42명이라고 했잖아요. 힘주어 말했다가 그 자리에서 41명이다. 이렇게 다시 정정을 했습니다. 네. 덕분에 이제 지난 월요일에 뉴스를 보면 42명의 국회의원이라고 제목을 뽑은 뉴스도 있고 권성동 의원의 정정을 받아들여서 41명의 의원이라고 제목을 뽑은 뉴스 이렇게 혼재되면서 많은 예. 분들이 좀 헷갈려 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 기자회견이 끝나고 보니까 네. 이것도 또 틀린 거예요. 아니, 42명, 41명 다 틀린 숫자입니다. 아니 그 자리에서 정정까지 했다면서요. 그럼 네. 41명이 최종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거기서 한 명 더 빼야 되는 거예요. 더 빼야 돼요? 네. 이날 성명서에는 예. 우리 뉴스아이킥에도 고정 출연하시는 분, 네. 선곡 진금성부에 나오시는 분, 예. 허은하 의원의 이름이 있어요. 아, 허은하 의원이요.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에서 현재 당 대선 경선 준비위원직을 맡고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당직을 맡고 있는 의원. 그러네요. 그러니까 허은하 의원 역시 전주 의원과 마찬가지로 이번 성명서를 준비한 쪽에서 보면 처음부터 제외된 의원, 접촉도 아니한 의원이어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허은하 의원 이름도 같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이후에 또 다시 정정. 그래서 40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42명, 41명, 40명까지 왔는데 이 또한 실무진의 착오겠죠. 뭐 나중에 허은하 의원 오시면 왜 본인 이름이 거기에 들어갔는지 선곡 물으시면서 한번 같이 물어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말말말은 뭡니까? 네, 두 번째 말은 민주당은 100%다 제출했습니까?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역시 오디오로 준비했습니다. 잠시 같이 들어보시죠. 본인들의 정보 동의 요구서도 안 냈다가 언론이 질타를 하니까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족들, 직계 정비속에 대한 정보 동의 요구서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국민들을 상대로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이? 민주당 100% 제출했습니까? 네,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사진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누군지 다 아시겠지만 네. 라디오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목소리의 주인공들 누군지 좀 짚어주시죠. 네, 방금 들으신 오디오는 이 국민권익위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된 여야의 입장인데요. 네. 첫 번째, 국민의힘 이게 도대체 뭡니까? 국민을 상대로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역정을 내신 분은 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시고요. 그렇죠. 두 번째, 민주당은 100% 다 제출했습니까? 라고 하신 분은 앞에서 잠깐 이름이 나오셨던 분입니다. 예. 들어가면 안 되는 그분. 국민의힘의 전주혜 원내대변인의 목소리인데요. 네. 참고로 송영길 대표의 말은 한 달 전이죠. 지난 6월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상대로 부동산 전수조사에 필요한 정보 제공 동의서를 하루빨리 다 제출해라 이렇게 촉구하면서 했던 말이고요. 네. 송 대표의 말처럼 당시 국민의힘은 이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쇼냐 뭐냐라는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랬죠. 그러자 지난주에 열렸던 국회 법사위에서 전주혜 의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네. 민주당은 100%다 제출했습니까? 아하. 다 제출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전현희 위원장의 답이 상당히 궁금하네요. 네, 답은 아니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국민의힘부터 말씀드리면 예. 8명의 의원들이 가족과 직계존비 속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네. 민주당도 6명의 의원들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허. 한 달 전에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공격할 때 그 서슬퍼랬던 모습을 생각하면 그 단호했던 모습을 생각하면 네. 정말 민주당의 경우에는 의원 전원이 직계존비 속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를 다 낸 것 같았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아, 도대체 이 동의서를 안 낸 의원들 6명 이름이 누구인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뭐 국민의힘도 8명이 있으니까요. 네네. 근데 이제 총 이제 14분인데 예. 이분들의 이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까? 전주혜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민주당도 6명이 동의서를 내지 않았다라는 전현희 위원장의 답변을 듣고 나서 민주당에도 동의서를 내지 않은 미동의자가 있으니까 우리도 같은 스탠스로 가겠다. 아. 여기서 왜 같은 스탠스로 가야 될까요? 그리고 권익위에서 분명히 민주당 의원들의 이름을 발표하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민주당과 앞으로 똑같이 해달라. 민주당과 똑같이 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네. 민주당과 우리도 똑같이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현희 위원장이 동의서를 안 낸 사람이 누구인지는 양쪽 다 발표하지 않고 있다. 발표하지 않겠다라고 동의서를 내지 않은 의원들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 따라서 동의서를 내지 않은 의원들이 누군지는 정말 지금으로서는 알 길이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국민들은 그 의원들이 누군지 정말 궁금하다는 거. 이 말씀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야 간에 서로 내로남불로 공격을 해댈 때는 서로 다른 거를 내세우시더니 네. 서로 필요할 때는 같이 해달라, 같이 가자, 우리를 같이 취급해달라 이렇게 하시는군요. 이럴 때는 꼭 원팀이에요. 하하. 국회가 보면 여야가 그렇게 물고 뜯고 싸우다가 이럴 때는 꼭 원팀이 돼요. 예, 조금 좀 화를 식히기 위해서 잠시 광고 듣고 금주의 말말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네, 금주의 말말말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말말 어떤 말입니까? 네, 세 번째 말은 프로파일러 수업에 나올 만한 말입니다. 아, 그런가요? 가족 인질극. 아하. 네, 누구의 가족 말인지 인질극. 오디오로 만나보시죠. 예. 컨퍼런스 동영상 속에 왼손잡이 여고생이 제 딸이 아니라고 하면서 저를 처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 1심 법은 제 딸이 저녁 식사 자리에만 참석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모두 기가 막힙니다. 성공을 예감했던 검찰 각본 가족 인질극이 양심 고백에 의해 조기 종영되었습니다. 첫 번째 목소리 주인공 조국 전 장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목소리인데요. 윤호중 원내대표가 가족 인질극. 네. 왜 이런 표현을 쓴 거죠? 방금 들으신 오디오의 배경 상황은 지난 2009년에 조국 전 장관의 딸이죠. 조민 씨가 하지도 않았던 그 인턴을 했다고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검찰이 기소했던 네. 내용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예. 윤호중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조국 전 장관도 자신의 SNS에 가족 인질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이 두 사람이 가족 인질극이라는 표현을 쓴 건 검찰이 조민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 인턴 확인서가 허위인지 아닌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네. 조민 씨의 고등학교 동창 장모 씨를 같이 조사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장모 씨에게 세미나 영상을 보여주고 여기 조민이 있느냐, 아하. 조민 맞느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 조사 과정에서 장 씨의 아버지인 장모 교수를 출국 금지시키고 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일단 기소를 하고 예. 그리고 장 씨의 어머니까지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총 장 씨와 장 씨 가족을 11차례 조사했기 때문인데 네. 이를 두고 이제 조국 전 장관과 윤호중 원내대표는 검찰이 원하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고 위증교사를 했던 것 아니냐. 가족을 인질로 삼아서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네. 한마디로 검찰이 장 씨 가족을 인질로 장 씨의 허위 증언을 이끌어냈다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예. 다만 장 씨 본인은 SNS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검찰의 협박과 위협, 강박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예. 하지만 이 최근에 그 드러난 사실이 검찰이 이제 조사를 할 때, 장 씨를 조사할 때 네. 검사가 3시간 가까이 사전 면담을 했던 게 드러났어요. 그리고 사전 기록이 면담? 없어요. 사전 면담인데 그 기록이 없습니다. 아하. 사전 면담에 기록이 없다는 것. 이 부분은 검찰의 입장에서는 뼈아픈 상황이에요. 네. 왜냐하면 최근 대법원 판결이 사전 면담과 이 사전 접촉이 있었을 때 그에 대한 그 명확한 기록이 없으면 이걸 증거로 인정해주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해야 될 책임이 생긴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조민 씨의 동창인 장모 씨가 이 법정에서 네. 조민 씨를 세미나에서 본 적이 없다라고 증언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말이 잘못되었다라고 한 것, 거짓말을 했다 이러면서 말을 바꾼 거잖아요. 네. 장모 씨가 이제 최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서 조민 씨와 그 가족들에게 본인이 잘못했다.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예. 잠시 장모 씨가 쓴 글을 오디오로 한번 들어보시죠. 저의 증오심과 적개심, 인터넷으로 세뇌된 삐뚤어진 마음, 즉 우리 가족이 너희를 도와줬는데 오히려 너희들 때문에 내 가족이 피해를 봤다라는 생각이 그날 보복적이고 경솔한 진술을 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 의미 없는 진흙탕 싸움이 어서 끝나고 교수님의 가정도 예전과 같이 평화를 되찾았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네, 앞에서 조국 전 장관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정경심 교수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조민 씨가 인턴 활동을 위한 세미나에 온 것이 아니라 뒤풀이에 참석했다라면서 인턴 확인서가 허위다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장 씨의 이 진술 번복 네. 이렇게 되면 1심 판결도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뭐 일부 언론에서는 세미나 참석과 인턴 확인서 위조는 별개니까 1심 판결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예. 일단 장모 씨가 증언을 바꿨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네. 말이냐면 검찰이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는 결정적인 증거로 조민 씨가 이 학술대회 세미나에 불참했다라는 걸 내세웠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 재판부가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세미나 동영상 속의 여고생이 조민이 맞다라고 장모 씨가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증언을 하면 네.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하. 당시에 이 검찰 수사를 총지휘한 사람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잖아요. 네네. 윤 전 총장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 내놨나요? 오디오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국가 전체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뭐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퇴임하고 나서 이제 다 잊어버렸습니다. 진술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건 알지도 못하고. 네. 한마디로 나는 모른다. 아하. 다 잊어버렸다. 인데요. 예. 국가 전체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내가 뭐 다 잊어버렸다.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검찰 다 잊어버릴 수 있겠죠. 그런데 조사를 받았던 장모 씨와 장모 씨의 가족들 11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출국 금지당했고 그리고 조민 씨와 그 가족들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공격당하고 뭐 조국 전 장관 표현에 의하면 일단 뭐 그 피의자로 네. 그 낙인 찍혔고 아하. 그리고 뭐 언론에 그렇게 거짓말장이로 몰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과연 이 사실들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네. 검찰은 다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그러게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소위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이라고 하는 정말로 진짜로 범죄가 저질러졌느냐 안 저질러졌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그것을 밝히는 과정에서 그 절차가 합법적이었느냐, 법적, 네. 헌법적 규정들이 다 지켜졌느냐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충족이 되어야만 사실은 사법적 진실 규명이 된다라고 보는 건데 지금 뭐 실제로 그 허위 인턴 증명서 작성이 되었느냐 여부는 변론으로 치고 네. 그것을 입증하는 과정에서의 검찰 수사 여기 상당한 문제가 있고 무리가 있었다. 이거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이제 되고 장모 있네요. 씨와 검찰 쪽에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시간짜리 기록이 없는 사전 면담이 있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검찰의 입증 책임이 있다. 그러네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지금까지 금주의 말말말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